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주차 금요일이죠. 우리 수업 16주차 금요일까지고, 우리 이번 학기 금요일 스타트니까 일단 기말고사 시즌 이런 거 생각하면 남들보다 한 주 정도 더 여유가 있는 셈이기는 한데, 뭐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지금 중간고사 본 내용이랑 정리하는 거, 그리고 과제 넘버 4 지금 출제된 거 뭐 연기를 조금 하긴 했지만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지금 마감을 잡아놓고 막판 스퍼트를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느낀 점으로 소회를 밝힌 바도 그렇고, 제가 예상하기로도 그렇고, 아마 지금 중간고사 답안지를 낸 50명 중에 아마도 47명, 48명 정도는 수집가 스타일로 자신만의 캐릭터 모듈을 적당히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을 거고, 뭐 그렇다면 수요일까지 아마 이 수업 영상이 게시되는 게 한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아침 정도 될 테니까 한 이틀 정도 시간 안에 챙겨가면서 물어봐 가면서 하면 뭐 얼추 제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시작 안 한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작업자 하기로 마음먹었던 친구들은 이전에 올라갔었던 설명서랑 이제 저한테 막 질문했었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쩌면 훨씬 더 자유도가 높은 상황이니까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만들어서 제출하면 다른 수집가 친구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칸을 점유를 하고 건물들을 지어 올리고 하는 광경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 하려는 뭐 3명, 5명, 많아야 5명 정도 될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판을 짜는 것 같은, 게임의 규칙을 내가 직접 만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마치 남들은 이제 우리 미로 찾기 같은 거 게임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남들은 미리 완성되어 있는 미로 위에서 이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코드를 짠다면, 이제 작업자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그런 남들이 따라오기 위한 미로를 한 칸 한 칸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뭐 본인이, 자 이거는 이제 남들 골탕 먹이려는 퍼즐 게임이 아니니까 도착점까지 가기 어렵게 막 이리저리 꼬아가지고 여러분이 개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느낌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진행하도록,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미로를 만드는 코드에 비하면 훨씬 더 간결하게 한 줄 한 줄 작성을 해 가시다 보면 어느덧 수요일 밤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그럴싸한 작업자 플레이를 수행하는 자신의 캐릭터 모듈을 금요일 수업날, 이제 최종 본 게임을 시도를 하는 금요일 수업날 관람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도 작업자를 안 하면 이 게임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너캐를 작업자 스타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조교님도 비록 바쁘긴 하지만 아무튼 작업자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게임에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작업자 하려는 친구들도 소신껏 자신만의 플레이를 파이썬 문장들의 나열로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국면이고, 그 과제 넘버 4가 끝나면서 이제 슬슬 우리는 기말 대체 과제에 해당하는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주부터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큰 과제, 설명서, 그래서 배점은 어떻게 갈 거냐, 기한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등등등을 나열해 둔 .pdf 파일 다음 주에 게시를 하고, 그거 살펴보면서 이제 이전에 우리가 써본 적 없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좀 더 본격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게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앞 2시간은 오늘 이제 요 슬라이드 .pdf 파일 게시하면서 마지막 설명서를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작업자 친구들을 위한 설명서랑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 게임 안에 들어있는 각종 데이터들에 대한 한국말 설명이 몇 페이지였더라? 아무튼 22페이지네요. 이걸 언제 다 적고 앉았대? 아무튼 간에 마지막 그래프까지 해서 마련돼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가 된 거니까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수집가 캐릭터, 나만의 작업자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접근할 때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간단한 실습으로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자 캐릭터 만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느끼기에 고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일 테니까
그런 친구들은 알아서 진행을 하시고 중간중간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요 앞 2시간 수업은 수직과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파이썬 문장 프로그래밍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한 단계씩 설명서 내용을 읽고 나만의 캐릭터 어떻게 만들까 슬쩍 상상을 해보고, 그 캐릭터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 make decision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나.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우리 수업에서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써먹으면 훨씬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법한 몇 가지 내용물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과제 넘버4 코드 작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는 3장밖에 없습니다. 12-2는 슬라이드가 좀 많긴 한데 아무튼 앞 2시간은 그렇게 실습 위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204호 내려가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과제 넘버4가 아니라 기말 프로젝트,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GUI 모듈,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모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를 마련을 해왔어요. 그 예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서 이거 지금 저 사람 한 얘기처럼 과제 넘버4 할 때 우리가 적는 코드랑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구만. 여기서도 대괄호 해가지고 뭐 사용자 스페이스 눌렀나 같은 거 검사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작업 해야 되고, 뭐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담아놨다가 나중에 활용하면 되겠구나 와 같은 그런 느낀 점들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최종 목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해보고 다음 주 금요일 수업으로 이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수요일까지는 이 12-1에 해당하는 과제 넘버4에 집중을 하시고 일단 제출한 다음에 12-2 영상 구경해 보면서 예시 압축 파일 까보면서 다음 주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 깔끔하게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은 이 정도로 해두고, 그래서 지금 과제 설명서가 0, 1, 2, 3 해가지고 총 넉 장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요 0번째 과제 자체에 대한 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를 살짝 열어보고, 지금 수직과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요 과제에서 수직과라 하면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저런 데이터를 다루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는 캐릭터인가 보다 하고 적당히 읊어두고, 그렇게 수직과 스타일 캐릭터를 만든다 가정한 채 여러분이 직접 내 캐릭터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어떤 데이터 흐름들을 자주 발생시킬 거냐를 살짝 생각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그런 몇 가지 데이터 흐름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각각 모아서 다루기 위한 함수 정의들을 몇 개를 직접 2시간 안에 적어볼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요소들, 예를 들면 문장 적는 방법, 일종의 변종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문장이라든가 등등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지금 커닝 페이퍼를 들고 와서 이걸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이미 중간고사 전에 공창컴에서 다룰 만한 이론적인 내용들 거의 다 주파를 했으니까 후반부는 주로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코드 작성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앞 2시간조차 그런 작업을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요소들은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GUI 프로그램 만들기 시작하고 관련한 설명하고 오늘 다뤘던 내용 살짝 복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GUI 라이브러리 모듈 튜토리얼을 구경을 해보고 새로운 최종 목표에 접근하는 식으로 4시간을 꾸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진행하시다가 수요일이 마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진행하시다가 이거 내 캐릭터 만들려면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할당문을 적으려니까, 내가 직접 분기 흐름을 구성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언제든지 강사의 도움을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공창컴 수업을 처음 듣는 거잖아요. 제가 학부 저학년 수업을 진행한 지가 조교 시절까지 포함하면 언제부터냐? 2011년도부터니까 지금 거의 12년
13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1년도 빠짐없이 조교 내지는 실제 수업을 강사를 맡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만큼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샤이한, 조용히 수업을 청취를 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익명 오픈톡방 열면 에브리타임 공창컴 분점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막 유행하는 짤들이 막 올라온다든가, 제 얼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무슨 콘 해가지고 올린다든가, 다양한 인간 군상을 구경해 볼 수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이거 왜 안 돌아가나요? 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던져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거를 의도를 해서 굳이 오픈톡방을 지금 익명으로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도 사양하지 말고, 남들이 좀 조용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누군가가 선빵을 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과제 넘버 4 마감 내지는 GUI 프로그램 최종 마감 전까지는, 종강 전까지는 우리 오픈톡방 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자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글을 적고 엔터키를 쳐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상정을 하고 지금 이 과제 넘버 4를 출제를 한 거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도 몇몇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겐톡을 보낸다든가 메일을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본인이 궁금한 걸 저한테 전달하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게 편하다 하는 친구들은 계속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남들이 조용하니까 나도 이거 괜히 말 꺼냈다가 괜히 공부 잘하는 티 내고 있네 같은 핀잔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익명 톡방이니까 일단은 대화명을 한번 세탁을 하시고, 내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드신 다음에 마치 다른 사람인 양,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본인의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반부 마지막 슬라이드고, 바로 그래서 구경을 해볼게요. 지금 0.5.4가 최신 버전이죠. 그거 여러분 다운로드해서 자신만의 캐릭터 지금 만들고 있을 거긴 한데, 일단은 설명서를 먼저 보고 돌아옵시다. 그래서 게임 설명부터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1번 설명서는 8장이긴 한데, 아무튼 문서다 보니까 이제 표준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장을 완성해서 적으려다 보니까 글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뒤에는 2번, 3번 설명서는 이런 식으로 소위 블렛이라고 하죠. 저런 것들을 추가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 엣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껐다 켤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개인 내용 소개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이 과제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거. 내가 지금 나 최대한 많은 칸에서 자원 뽑아갖고 최대한 많이 수납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인 최대한 많은 칸을 점유하는 것에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수집가 친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단상이 일반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 뒷 설명서에서 구체적인 게임 안에서의 용어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들 뭐 언어 영역 보고 학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읽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예시 캐릭터들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내 캐릭터들에 대한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한국말로 설명이 돼 있고, 마지막 설명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수식으로서 적을 수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그 이름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 등등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 지금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이 return 0 하면 지금부터 수집 행동을 하겠다라고 고른 셈이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전 수업 자료라든가 예시 캐릭터라든가 구경하면서 다 확인을 해 봤을 겁니다. 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치랑 관련된 내용 있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2가지 규칙, 데이터랑 관련된 2가지 중요한 규칙으로, 본 게임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모든 모듈들 다 임포트 해가지고 돌리게 될 본 게임은 1만 초, 10,000 초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게임 내 시계 기준으로 10,000초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이 능력치를 어떻게 가져가냐, 여러분 캐릭터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냐, 어떤 데이터들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각 행동들에 대한 후딜레이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와 같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설명이 있고, 요거에 추가로 이제 그냥 아무데나 자유롭게 다녀오세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라고 하면 진짜로 막 무조건 서쪽으로 가버린다든가 그런 친구들이 잔뜩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도를, 캐릭터들의 자유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한 기력이라는 팩터를 도입을 해서, 특히 수집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거점 주변에서 수집을 하면서 거점에서 대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1만 초 동안 대기를 수행하는 횟수를 줄여서 대기에 소모되는, 대기에 사용되는 후딜레이를 줄여서 전반적인 수집 효율을 높이도록 등등을 야기하기 위한 기력 시스템 얘기를 무려 지난달에 일단 소개를 해놓고 넘어갔었습니다. 등등등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 얘기 나오고 튜토리얼 시나리오 여러분 지금 구경해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게임은 이런 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2번째 설명서에서 요거는 꽤 오래 전에 이미 공개를 했었죠. 10장짜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집가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한 설명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전부는 아니기는 한데, 내가 만약 수집가를 만든다라면 여기 있는 내용들만 참고를 해서 진행해도 적어도 우리 0.2인분이라고 했죠. 과제 만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효율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읽어봤습니까? 읽어봤겠죠? 그래서 조금 번잡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로 수식들 적어가면서 엔터키 쳐가면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아마도 튜토리얼 시나리오 넘버 1 자원 25개 수집하는 거 정도는 이제는 익숙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0,0에서 수집하고 대충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수집하면서 중간중간 수납을 하면 되는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클리어를 해보면서, 자, 제가 지금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와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이게 독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지난주 목금에는 안 먹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내 부탁 좀 하자. 조교님이 1시 반이거든요. 우리 2시 반 되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적당히 접고 내려가게. 대충 알람 맞춰놨다가 얘기해줘요. 아무튼 앉아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메이크 디시전은 이번에 이 캐릭터가 수집을 할 거냐 대기를 할 거냐 등등 십지선다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듀얼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 우리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번 서로 다른 값을 리턴해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지금 자원을 더 수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왼쪽 칸엔 자원이 있을 테니까 왼쪽 칸에 가서 자원을 수집해야겠구나라는 조금 더 복합적인, 조금 더 복잡한 목표를 지닌 채 이번 의사결정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과 그걸 이행하기 위한 순서대로 진행해야 될 세부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일단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파이썬 코드는 이 세부 단계, 그 한 번 한 번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코드를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채워 넣는 겁니다. 그 메이크 디시전을 반복 호출함으로써 자원 25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모은다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등등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약간 코드 실행 흐름 측면에서의 얘기고, 그거의 반면에 해당하는, 반대편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전반부에도 중요하게 등장했었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들, 모든 값들은 무조건
이 컴퓨터에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미 할당문을 적음으로써 할당문을 실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이름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아두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제 넘버 4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활용하게 될 값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적절한 할당문을 실행해서 그 나중에 사용할 값을 담아두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번 make decision 호출 받을 때, 다음번 의사결정을 수립할 때 사용하게 될 데이터를 지금 시점에 미리 데이터.점 어쩌고 데이터.점 포즈는 0,0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이름 자리에다 담아두도록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고 그 다음번 make decision 호출 받았을 때는 지금 데이터.점 포즈의 값이 뭐가 들어있지? 0,0 들어있네. 나 그럼 지금 0,0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구만. 내 지금 현재 칸이 어디니까 난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그와 같이 후속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흐름이 가장 자주 막힐 것이고, 근데 해결책은 결국은 미리 할당문을 실행한다라는 단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되게 모순적인 프로그래밍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난관 내지는 도전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남들이 담아주지 않아요. 물론 인포스 한 다음에 점 찍어서 나오는 내 캐릭터 위치라든가 개인 평면의 자원 개수라든가 그런 수많은 값들은 코어가 알아서 할당문을 미리 실행해서 적절한 값을 적절한 이름 자리에 담아둡니다. 적절한 칸에 담아두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 기록해둬야 되는 데이터는 당연스럽게도 코어가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용도로 데이터.state라든가 데이터.pose라든가 그런 내가 새로 정하는 이름들, 데이터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도입해 가면서 차근차근 데이터 흐름을 발생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각각의 의사결정에서 결과적으로 뭘 리턴해야 되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건 이제 코어랑 여러분 캐릭터 모듈 사이의 데이터 흐름 관련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집가 캐릭터들은 요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작업자 캐릭터들이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의 캐릭터가 후딜레이를 겪는 동안 게임 속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할 수가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이 자원을 30개를 더 수납을 해놨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거점이 더 가까운 곳에 뚝딱하고 건설 완료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수집가 캐릭터들은 그거에 조금 둔감해도 상관없어요. 개인 평면은 어차피 내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작업자 캐릭터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공유 평면 상황이 내가 이전에 예상했던 거, 내가 이전에 봤던 거에 대비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기적인 플랜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그러지 않는 작업자 캐릭터들에 비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찬란하게 플레이를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행동으로 그 내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현재 단계가 완료된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등등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관련한 데이터도 인포스에다가 최대한 많이 담아뒀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시도를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예시 캐릭터들 구경해 봤을 것이고, 여러분 지금 수집가 스타일을 고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이미 읽어보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 스타일 이거 봐요. 어렵대요.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일단 수집가 만들어 보시고 나 이거 너무 간단한데 난 좀 더 나대 보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이 이제 작업자를 고르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밍을 잘 못해도 결국은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여러분이 평소에 다루던 거에 비해 데이터 흐름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코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건 GU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웹 서버를 구축한다든가 그 온갖 상황에서
결국은 if문, for문, 할당문 적어가면서 코드를 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되는 시점이 다른다든가 아무튼 간에 데이터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레퍼런스 사이트를 뒤진다든가 같은 추가적인 공부를 필연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작업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면 그때 이제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등장하는 오늘 요 12-1에서 같이 진행하는 내용들 정도만 같이 따라가고 거기다가 여러분만의 목표를 여러분만의 기호를 반영한 몇 가지 코드만 얹으면 일단 0.2인분 수집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일단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작업자 캐릭터에 도전을 해보셔도 매우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집가가 모자랄 일은 엔간해선 없을 테니까 여러분 막 제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50명 친구들 내셔야 됩니다. 나 당신들 얼굴 보고 지금 액션캠으로 얼굴도 찍어놨어요. 물론 그거 개인정보니까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안 내는 친구들 얼굴 기억했으니까 0.2인분 엔간하면 다 달성할 수 있으니까 꼭 수집가 캐릭터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등등등 아무튼 작업자 캐릭터 자유롭게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집가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계속 우리 자주 언급하듯이 여러분 개인 평면은 여러분만 건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자유롭게 수집해서 가까운 거점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 평면으로 옮기기가 기본 목표인데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자원을 직접 점유 또는 거점 건설, 텔레포터 건설에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미 건설된 거점으로 이동해서 거기다가 수납을 하거나 해서 손을 비워야 다음번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집가 캐릭터들은 보편적으로 민첩성 능력치가 낮기 때문에 직접 점유를 하거나 직접 건설을 하면 진짜 한 세월이 걸릴 겁니다. 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후딜레이 문제가 엄청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렇다고 수집가 캐릭터가 민첩성을 높이면 그만큼 힘이랑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직접 점유하기 위해 민첩성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권장되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걔는 일단 2차 전직으로 뒤에 빼놨죠. 아무튼 보편적인 친구들은 내가 수집해서 수납하는 걸 반복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수집가 캐릭터들에게 요구되는 여러분이 0.2인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장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할 때 이제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거점이 많이 있는데 작업자 캐릭터들이 직접 와서 들고 가기에 적합한 위치에다 수납을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작업자 캐릭터들 수집가도 가능은 하기는 해요. 아무튼 다른 캐릭터들이 게시해둔 이 근처에서 자원 좀 수집해 줬으면 좋겠네요 와 같은 그 수집 요청을 목록을 확인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쪽까지 이동해서 그 칸 근처에서 수집을 진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튜토리얼 시나리오 넘버 1이 0,0 주변에서 자원 25개 수집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지금 게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스타트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0,0 말고 다른 칸에도 요청이 게시되어 있나와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기 위한 조회를 하기 위한 적절한 반복 흐름만 여러분이 구성해 두면 깔끔하게 도입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신경 쓰셔도 얼마든지 1인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뒤에 설명서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칸에서 멀리 있을수록 지금 중심칸 주변엔 자원이 5씩 담겨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바깥에 6, 7, 8, 9, 10씩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중심칸에서 멀리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주로 수집과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그에 걸맞는 적절하게 큰 힘 능력치를 지정해 놓고 움직이시는 게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편적인 친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래서 꼭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집을 할 때는 내가 이걸 언젠가는 수납을 해야 되니까 아예 애초에 수납할 거점을 미리 찾아두고 그 거점 근처에서 수집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중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신경 쓰냐 쓰지 않냐에 따라서
여러분 캐릭터의 전반적인 효율이 매우 크게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후딜레이뿐만 아니라 기력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예시 캐릭터 맨 처음에 24초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대기하라고만 적어놔도 10초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죠. 후딜레이 페널티를 안 받게 되면서요. 그 다음에 거점을 들를 때마다 대기를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대기를 해야 된다면 대기를 수행해서 기력을 2배 스피드로 2배의 효율로 회복하도록 만들었더니 전체 25개 자원을 수집하는 와중에 대기를 한 번 덜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초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거점에서 대기를 하는 게 항상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수집가 친구들은 항상 거점 주변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니까 수집가 친구들은 대기를 거점에서 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능력치라든가 다른 것들을 가져가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거점 잘 골라주시면 되고 2차 전직에서 복잡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집가 친구들은 워낙 하는 일이 단순하다 보니까 그러면 능력치를 그래서 지금 10로 돼 있는데 힘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나는 거지, 민첩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나는 거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작업자 친구들은 목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에 딱 걸맞는 가장 효율적인 능력치를 찾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취향에 맞게 능력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수집가 친구들은 목표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능력치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캐릭터 수집 효율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를 설명서에 적어둘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열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난 지금 거점에 수납하지 않고 내가 수집한 자원을 직접 점유에 사용하겠다라면 이제 점유는 수집만큼이나 기력 소모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거점을 수납하지 않는 친구들은 수집 활동을 할 때 현재 거점이 어딨냐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작업자들이 거점을 어디다 지었냐, 다른 캐릭터들 어디에서 활동하냐, 1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지만 점유 자체가 이 과제의 지상 목표니까 아무튼 본인이 직접 솔플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노력하는 2차 전직 스타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치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인데 이 친구들은 점유를 본인이 하는 거니까 민첩 능력치도 어느 정도는 챙겨야 돼서 그거랑 관련한 예시를 지금 보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근사치긴 한데 여러분이 능력치를 10로 가져가는 경우 대충 한 칸 점유하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는 11초, 그 다음에 중심칸에서 가까울 때는 오히려 효율이 더 안 나오고 수집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등등등과 같이 표로 나열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는 힘이 클수록 먼 거리에서의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39 이상 가면 중심칸 주변보다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들은 그래도 조금 더 멀리 나가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힘이 높으면. 등등등과 같이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토대로 대충 나는 거리 한 100에서 200 사이에서 나 혼자 솔플 할래. 그러면 뭐 대충 능력치 10를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되 그러면 체력을 좀 더 높이거나 힘을 좀 더 높이거나 해서 민첩을 조금 까가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거냐를 판단을 해가면서 최종 버전을 만들어가는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2차 전직이고 조금 특별한 수집가 친구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주요 플레이 방식 등등등 각각 마련돼 있고 오늘 이제 게시한 제가 언제 이거를 업로드를 해야 여러분한테 충격이 덜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이긴 한데 정작 작업자 친구들을 위한 도움말은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먼저 구경해 보고 뒤에 부록을 조금만 구경해 보고 다시 오늘 수업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작업자 캐릭터 목표는 뭔가 많습니다. 일단은 수집가 친구들을 위해 거점을 열심히 건설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멀리 지으면 아무도 안 올 거고 너무 가까이 지으면 여기 아까 수집한 칸인데 그 바로 옆에다 거점 짓고 앉았네.
아유 좀 비효율적인 놈 같은 느낌으로 핀잔을 듣게 될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집가 친구들은 어떤 거점을 가운데다 두고 그 주변 한 칸 내지 두 칸, 많아야 세 칸 정도 범위 안에서만 수집을 진행할 거예요. 그 정도 수집이 끝났다라면 다른 거점을 알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작업자 캐릭터들은 새로운 거점을 기존 거점 대비 대충 4칸 정도 떨어진 칸에다가 건설하도록 구성하시는 게 현재 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세팅상, 세계관 설정상 적절하다라고 일단 가져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안 된 자원이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기존 거점의 자원이 잔뜩 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인출해 가면서 들고 가서 건설에 임하는 식으로 작업에 착수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점을 여기저기 옹기종기 지어 두셔야 수집가 친구들이 자원을 열심히 수집해서 수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목표 자체는 점유란 말이에요. 작업자 친구들이 이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되는 건 그렇게 거점에 모여있는 수납되어 있는 자원을 인출해서 칸들을 점유하는 용도로 열심히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리게 됩니다. 내가 거점 건설에 치중하는 캐릭터를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수납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빈 칸을 채우는 느낌으로 칸 점유에 집중하는 캐릭터로 만들 거냐 등등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작업자 캐릭터들은 개인 플레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수집을 하면서 직접 점유에 임하도록 구성하려면 능력치가 매우 빡빡할 겁니다. 수집가 캐릭터에 가까운 작업자를 만드는 셈이 돼요. 이전 설명서에서 구경해본 고 2차 전직을 수행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에 치중해서 활동을 수행하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심 칸에 잔뜩 모여있는 그 자원들을 인출을 해서 텔레포트를 타서 워프를 해서 다른 칸 주변을 점유하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수집가 캐릭터들의 또는 다른 작업자 캐릭터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적절한 요청을 게시를 해두는 것도 작업자 캐릭터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거점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 근처에서 자원 좀 수집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게시해 두면 관심 있는 수집가 친구들이 와서 실제로 자원을 수집해서 그 거점에 수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하면 그걸 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시면 돼요.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작업자 캐릭터들은 그렇게 거점에서 인출해서 들고 가서 바닥에 깔든가 건물을 짓든가를 해야 되니까 그 거점 간 이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도로를 설치하는 느낌으로 그 사이 칸들에 대한 점유를 하거나 또는 아예 텔레포터를 지어버리는 거를 역시나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부록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사람 수 자체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랑 조교님이 작업자를 할 거지만 여러분 중에 3명이 작업자 하면 50 몇 명 중에 5명밖에 없습니다. 작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 캐릭터들은 그 딱 고정된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 열심히 코드를 튜닝하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에 추가로 지금 현재 공유평면 상황, 현재 자원 수납되어 있는 양 등등을 놓고 판단을 내렸을 때 지금은 내가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구나. 지금은 내가 저기 좀 멀리 있는 거점이랑 중심칸 사이에 워프를 할 수 있도록 텔레포터를 지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등등을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중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분기 흐름을 구성을 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작업자가 무슨 행동들에 집중을 할지 무슨 세부적인 플랜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만드는 캐릭터는 이 과제에서 작업자한테 요구되는 모든 작업들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0.5인분 정도는 수행할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엄청 많은 코드들을 차근차근 적어두고 분기 흐름 구성해 놔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 많은 작업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구성을 해 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만약에 나 작업자 이거 튜토리얼 시나리오로 해도 튜닝하기 어렵고 이제 더 이상 뭐 짜야 될지 모르겠구만 하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분기 흐름 구성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플랜 A, B, C 같은 느낌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선택하도록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재 공유평면 상황에 따라서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셔도 되고, 뭐 그게 조금 귀찮다라면 예를 들면 방금 전에 A 한번 했으니까, 방금 전에 점유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거점 건설 한번 해야지, 거점 하나 지었으니까 점유 한번 하고 이번엔 텔레포터 하나 지어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수행하도록만 구성해도 의외로 꽤 효과적인, 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작업자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작업자도 0.2인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작업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큰 무리 없이 0.2인분 달성하실 수 있을 거니까 내가 올라운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서브 웨폰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그것들 중에 하나를 꺼내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만들면 되겠구나와 같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캐릭터 세부 스타일 기본적으로는 자유예요. 물론 제가 상정하고 있는 작업자 캐릭터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이 물론 몇 가지 존재는 하는데, 작업자 캐릭터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일단은 지금은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본인이 상상하기에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가 동작했으면 좋겠다를 그대로 파이썬 문장들 나열로 구성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도록 스포일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금 공개를 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보시면 답변은 해드릴 거니까 수집가 친구들과 달리 본인의 소신에 맞게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중요, 매우 중요, 그다음에 어쩌면 가장 중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저한테 표현을 여러분이 본인이 모른다, 뭐 우리 잘 모른다라는 건 이미 중간고사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평균 53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1학년 수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군대 갔다 오면 다 까먹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지금 조금 더 복잡한 파이썬 프로그램, 파이썬 모듈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의지가 있다는 걸 저한테 표현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한테 더 유익할 만한 내용물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별로 대충 하고 C 받고 아무튼 대충 하고 적당한 점수 받고 그냥 종각 맞이하고 싶다, 평타만 쳐야지 하는 친구들한테 막 복잡한 내용 다 전달하고 이거 꼭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뭐 꼭 출석하세요 이런 식으로 닥달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최대 수준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본인이 지금 제 노력이 필요하다, 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 몸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걸 어필을 해서 당신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런 태세로 지금 우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해 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라 적혀 있고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작업자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기왕 해보면 되게 뿌듯할 거니까 작업자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꼭 신경 써서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우리가 지금 튜토리얼 시나리오 5개를 지금 올려놨는데 작업자 캐릭터들한테는 그 5개가 부족해요. 사실 수집가 친구들한테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저 이런 상황에서 잘 동작하는 캐릭터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이 코어 만든 사람이니까 그런 거 환경 구축해서 새로운 버전 만들어서 코드 전달해 드리는 거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보통은 이제 10분 정도면 끝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본인이 지금 어떤 스타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거의 효율을 내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픈톡방에 올리셔도 되니까 요거 막 과제긴 한데 내가 모든 코드를 내가 직접 다 짜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적당히 하면 되고 원한다면 다른 친구들이라든가 친구가 없으면 오픈톡방에 얼마든지 상담을 하셔도 되는 그런 스타일의 과제입니다. 엔간하면 누구나 0.2인분을 받을 수 있는 과제예요. 물론 이제 GUI 프로그램은 여러분만의 목표를 여러분이 직접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신경 써서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작업자 설명이 끝나요. 자유롭게 알아서 해보세요. 아마 제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 끝이에요. 이 뒤에는 이제 몇 페이지냐? 이게 세 번째 페이지일까요? 네 번째 페이지네요. 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코어를 까지 않아도 이 게임 뒤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 값들 이 뭐뭐가 있냐, 구체적인 수치,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적혀 있냐 등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록을 3가지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행동 각각에 대한 우리 10가지 행동 있잖아요. 0번부터 9번 대기까지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수행하는 순서 이런 공통적인 내용부터 해서 수집 들 수 있는 만큼 듭니다. 그래서 내 손이 들 수 있고 바닥에 지금 자원이 충분히 깔려 있다면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후딜레이는 기본적으로 1초고 만약에 기력이 부족하다면 페널티는 공통적으로 3배씩 지금 부여되고 있고 아무튼 기력 소모량은 고정으로 10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기력이 1 깔려 있다. 그 막 짤방도 있잖아요. 그 빌 게이츠 아저씨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1달러짜리 지폐를 줍는 것보다 안 줍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바닥에 지금 자원이 콩알만하게 남아있고 내가 저를 들 수는 있는데 저기 있는 1짜리를 드나 한번 이동해서 10짜리를 드나 그 수집 자체에 들어가는 후딜레이나 기력 소위 말하는 비용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짜투리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저기는 가지 말고 다른 칸에서 수집을 해야겠구만. 과 같이 수집가 캐릭터들이 얼마든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 별거 없죠. 그래서 점유돼 있는 칸 그 우리 튜토리얼 시나리오 중에 255,255로 이동하는 목표를 가져가는 튜토리얼 시나리오가 있는데 거기서는 미리 여기저기에 텔레포터 깔아놓고 각각의 칸의 점유 수준을 임의로 부여를 해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저기까지 한번 갔다 와보세요. 저기까지 한번 도달해 보세요. 몇 초 걸리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를 재는 느낌으로 지금 제공돼 있어요. 그걸 플레이해 보시면 단순히 직선거리로 가는 것보다 어쩌면 점유돼 있는 칸들만 골라가면서 이동을 하는 게 후딜레이 측면에서 전반적인 시간 효율 측면에서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칸에서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 후딜레이 배율이 어떻게 적용되냐 등등은 이런 수식을 적음으로써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칸은 inpos.posme 하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3,5 지금 점유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후딜레이 배율은 어떻게 되냐 등등을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요 딜레이 애프터 무브 같은 거는 이제 뭔가 지금 다른 글자체로 적혀 있잖아요. 이런 이름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컨트롤 F를 해서 검색을 때리시면 요 지금 부록 3번이긴 한데 요 값은 어떤 수식을 계산해서 결정되냐와 같은 것들을 역시나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등등등을 각각의 부록들을 연기해 가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기력이 0보다 큰 경우에 적용되는 이 계수는 여러분의 민첩성 능력치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마련해 놨어요. 다만 기력이 0보다 클 경우에만 민첩성에 의한
후딜레이 감소가 적용된다는 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력 소모량은 들고 있는 자원량에 비례를 하고, 그래서 손이 비어있다 아니면 힘이 충분하다 라면 한 칸 한 칸 이동할 때마다 기력은 1씩만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튜토리얼 시나리오 255, 255까지 가는 튜토리얼 시나리오는 수집은 하면 안 되겠죠. 손에 뭔가를 들면 그게 다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손이 비어있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대로 그냥 열심히 이동해 가면서 기력을 1씩 소모해 가면서 목표하는 칸으로 이동, 워프해 가면서 도달해 보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점유는 기본 후딜레이가 8초예요. 대신에 민첩성 능력치에 따르는 배율이 훨씬 더 작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8초긴 한데 민첩성 능력치가 충분하면 예를 들면 0.4초밖에 안 걸리기도 하고 0.1초밖에 안 걸리기도 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민첩 낮으면 점유는 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이렇게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현재 칸에 점유를 완료하려면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냐 등등도 역시나 얼마든지 여러분이 수식을 적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가 완료되어 있지 않다면 점유를 하겠다. 점유 완료되어 있다면 저기는 가지 말고 다른 칸을 점유를 시도해야겠구만 과 같이 분기 흐름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점 건설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얘는 10초나 걸려요. 점유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따라서 수집가 친구들은 엔간하면 직접 거점을 건설하거나 텔레포터를 건설하거나 하지는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작업자 친구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거점 건설이라든가 등등은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거점 건설이 끝나 있는데 거기다가 또 거점 건설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려버리면 그 의사결정을 취소를 하고 대신 대기 행동을 고른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냥 1초 동안 쉬도록 만들어버려요. 손의 자원은 그대로 있겠죠. 따라서 작업자 친구들은 꼭 적절한 분기 흐름을 구성해 가면서 내가 지금 이 칸에 도달했는데 현재 거점 건설이 완료돼 있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건설에 참여하겠다. 만약 거점 건설이 돼 있다면 이거 괜히 헛발질했네, 헛걸음했네 하면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든가 등등을 수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꼭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수식 적으면 얼마든지 지금 얼마만큼의 자원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건설 안 돼 있었는데 딱 칸에 도착해서 보니까 다른 작업자들이 열심히 자원을 때려부어서 건설이 완료가 돼 있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니까 그거는 꼭 신경 써서 분기 흐름을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포터 건설 비용 자체는 거점 건설이랑 똑같습니다. 기력 소모량 20이나 되고요.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수납, 현재 거점에 자원이 몇 개 있냐 여러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인출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고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수납이랑 인출은 후딜레이도 짧고 기력 소모량도 매우 작습니다. 수집에 비하면 작아요. 그 다음에 점유나 건설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자 친구들은 직접 수집하는 것보다 어차피 점유나 건설하느라 기력 열심히 빨아먹히게 될 거니까 열심히 인출해 가면서 자원을 이용통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워프, 일단 비용 자체는 이동이랑 워프의 비용은 동등합니다. 근데 워프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이동도 마찬가지긴 한데 워프는 실패할 수가 있고, 따라서 내 진짜로 텔레포터를 타겠다 라면 적절한 분기 흐름 구성해서 지금 공유 평면에 있는 텔레포터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칸에 텔레포터가 있는 게 맞나? 그럼 나는 몇 컴마 몇으로 이동할 거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몇 컴마 몇에 해당하는 값을 추가로 리턴하도록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와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후딜레이랑 기력 소모량은 이동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청 개시. 그래서 각각의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
요청에 기여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수집 요청 같은 경우는 우리 튜토리얼 시나리오 넘버 1이랑 동등하게 주변 두 칸 범위 안에서 그 해당하는 개수만큼 자원을 수집하면 그 요청을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요청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자원 들고 가서 건설에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설 완료되면 요청도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요청을 게시하는 것 자체는 뭐 후딜레이나 기력 소모량은 별거 없고, 다만 이제 조건이 조금 복잡하게 잡혀 있으니까 작업자 친구들은 이걸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대기 거점이 있으면 2배로 회복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요. 요거를 이제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0.2인분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는데, 그 0.2인분이라는 걸 어떻게 잴 거냐, 플러스 내 캐릭터가 지금 수집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얘 지금 중간중간에 기력 부족해가지고 후딜레이 페널티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게임이 끝났을 때 조회를 해보실 수 있도록 코어가 알아서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마련을 해두고 각각에 대해서 집계를 해줍니다. 마치 일종의 게임의 업적 시스템 내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력 같은 것들을 남기는 OP.gg 같은 느낌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캐릭터의 점수는 언제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인덱스 값이 쫙 0부터 60 얼마까지, 10진수 기준 60 얼마까지 쫙 나열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까지 수집 행동을 몇 번 했냐 알고 싶다라면 여기다 이제 대괄호 0 하면 몇 번 했다라고 정확한 인트 값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매 의사결정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요. 다만 다른 캐릭터 점수는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수집을 한 번만 더 많이 하는 전체 수집 횟수 기준 0등을 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캐릭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일종의 절대평가 느낌으로 0.2인분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내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 캐릭터가 잘 하고 있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이 점수 시스템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인트 형식 값이 담겨 있을 거고, 일부 시간과 관련한 애들은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이 정도고, 요약한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각각의 행동을 몇 번 수행했냐, 대기를 몇 번 했냐, 0x 09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부가적인 값들, 행동별 주요 값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항목, 비고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요 세 가지 항목이 그 각각의 캐릭터가 수집가 기준으로 몇 인분 했냐, 작업자 기준으로 몇 인분 했냐를 재기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 당연히 이런 값이, 이런 팩터가 중요하지, 이게 딜러가 해야 되는 덕목이지 와 같은 느낌으로 납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0x10 한번 가볼까요? 검색을 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0x10, 얘는 0번 행동에 대한 부가적인 수치를 담아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집한 총 자원량이 얼마나 되냐, 수집가한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어떻게 와, 뭐 어떻게 이동하든 거점 어디를 중심으로 삼고 활동을 하든 그런 거 일절 상관없이 자원을 충분히 개인 평면에서 들어 올리기만 해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수집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이 게임상에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수집했다라는 건 그 중간중간에 그 자원들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거점에 수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사용을 했다라면 아마도 후딜레이가 매우 크게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수집량 자체가 얼마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수집한 총 자원량이 높은 캐릭터는 거점 주변을 열심히 찾아서 대충 주변 한 칸, 두 칸, 세 칸 범위 안에서 수집 진행하고 꼬박꼬박 수납을 해가면서 다른 캐릭터들이 쓸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거점은 이제 텅텅 비었구만, 다른 거점 주변으로 가야지와 같은 거점 사이의 이동도 성실하게 잘 수행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팩터니까 신경을 써서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부수적인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할 때 자원을 얼마나 썼냐는 작업자 스타일 잴 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워프한 칸수, 그다음에 요청수, 작업자는 신경 써야 될 만한, 아니 신경 써야 될 만한이라기보다는 0.2인분 했냐 안 했냐를 재기 위해 인용하는 값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적절한 위치에 잘 게시해 놔서 다른 친구들의 호응을 받아서 달성된 횟수가 얼마나 되냐 등등등을 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체크하는 항목, 내가 수집했고 나 또는 다른 캐릭터에 의해서 그 자원이 점유에 사용됐다 또는 건설에 사용됐다 할 때마다 요 각각의 항목들이 카운팅이 됩니다. 일종의 자원들의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수집해서 잘 수납해 놨고 다른 작업자가 그걸 들고 적절한 칸에 가서 거점 건설하는 데 사용했다 라면 내 점수가 올라요. 수집가인 내 점수가 원산지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인 수집가를 만들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팩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계를 하고 반영을 할 겁니다. 요걸 이제 높게 가져가려면 작업자들이 자주 들를 만한 거점에다가 자원을 수납하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중심 칸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작업자가 주변에 있는 칸이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마 요거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중요한 팩터라기보다는 일종의 보너스 점수로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점유한 칸에서 다른 캐릭터가 이동 또는 워프를 하면 후딜레이 절약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절약을 받을 때마다 역시나 점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작업자 캐릭터들이 거점을 건설해서 다른 캐릭터의 수납, 인출, 대기를 도와서 점수를 얻는 것도 있고, 텔레포터, 워프를 도와서 얻는 점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집가 내지 작업자의 효율을 잴 때 일종의 보너스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얘기했던 점유, 건설과 관련한 도움 점수들은 그 점유에 사용된 자원을 수집했었던 수집가들한테도 도움 점수를 드릴 거예요. 내가 수집한 자원이 저 거점 만드는데 저 주춧돌로 쓰였다. 그다음에 그 거점을 많은 캐릭터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내 도움 점수가 올라갑니다. 내 보너스 점수가 올라가서 내가 0.2인분 과제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건설을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런 항목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본 게임 가서야 본격적으로 막 몇십만, 몇백만씩 점수가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튜토리얼 시나리오 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행동별 시간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 등등 있고, 중간중간 이제 여백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요청과 관련한 벡터들, 그 다음에 이제 내 캐릭터 힘 능력치가 적절하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일종의 벤치마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 민첩 능력치에 대해서도 6가지, 마지막 체력 능력치에 대해서 3가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 기준으로 41까지 지금 인덱스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42가지죠. 따라서 10진수로 치면 얼마냐? 66가지, 여백 포함 66가지 항목에 대해서 코어가 알아서 집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지금 내 캐릭터의 일종의 효율을 평가를 할 계획이니까 튜토리얼 시나리오 돌린 다음에 인포스.스코어스 해가지고 그거 출력하도록 만들어 본 다음에 그러면 이 점수가 이러니까 여기서 능력치 조금만 바꾸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반영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구만. 과 같은 용도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면서 최종 버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버전 제출하면 모든 친구들의 저 60 몇 가지 항목들을 다 게임이 끝날 때 .csv 파일로 뽑을 거예요. 지금도 뽑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때는 줄수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각각의 캐릭터들이 이 사람 지금 수집가 만든 걸로 판명되셨습니다. 수집가 0.3인분, 작업자로 치면 0.1인분 한 걸로 판명됐습니다. 아무튼 0.2인분이 넘었으니까 과제 만점입니다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본인의 컴퓨터에서 실행해서 내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록 넘버 3는 구체적인 데이터들과 관련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스태츠는 능력치죠. 0번째 칸엔 이름 담겨 있고 이게 힘입니다. 그래서 힘을 절반으로 나눈 2로 나눈 몫이 기력 소모량 감소에 쓰이는 계수고 민첩 능력치는 1 오를 때마다 0.9배 후딜레이를 0.9배 시키고 있고 이동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건설 또는 점유에 대해서는 민첩성 능력치 1 오를 때마다 후딜레이가 0.75배가 되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느낌으로 적용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초잖아요. 한번 재볼까? 0.75의 10승 하면 5%가 됩니다. 이 10초 하면 0.56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민첩 능력치 10이면 후딜레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기력은 충분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0.75에 어디 보자. 수직각 캐릭터들 민첩을 얼마 정도로 잡을까? 뭐 한 4 정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0.31, 3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 하면 표준적인 작업자 캐릭터들이 건설 한번 시도하는데 0.56초 걸리는데 수직가들은 3.16초가 걸린다든가 또는 민첩이 1이면 훨씬 더 심각한 7.5초가 걸린다든가 그러고 앉아있게 됩니다. 이제 민첩이 이론상 최대치인 28이라고 치면 0.75에 28승 하면 이제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학적 표기법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0.003초, 3밀리초밖에 안 걸립니다. 후딜레이가. 대신에 이제 그 친구는 자원을 동시에 하나밖에 못 들고 기력도 4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건설 한번 하기 위해 기력을 20을 소모해야 되니까 건설 한번 하고 대기를 여러 번을 때려야 다음번 건설, 다음번 이동 등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효율은 엄청나게 시궁창에 처박히게 되겠지만 아무튼 건설 자체의 후딜레이는 매우 적은 밀리초 단위까지 떨어지는 느낌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등등이 여기 적혀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이름들 인포스.maxstamina에는 인트 형식 값 들어있고 거기에는 체력 능력치의 4배 한 만큼의 값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 캐릭터 위치 그래서 여기 지금 튜플이라는 새로운 형식 이름이 중간중간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점에 조금 이따 하긴 좀 번잡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3,5로 워프를 한다 치면 여러분이 위턴 7,3,5와 같은 느낌으로 위턴문을 적어서 실행을 하면 의사결정 결과로 3,5로 위턴하겠다와 같이 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턴문 뒤에다가 수식을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 수식을 여러 개 적어 놓는 것 같이 컴마를 찍어가면서 여러분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엔터 쳐서 문장을 완성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어가 여러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추식을 계산하겠죠. 이 계산 결과는 코어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를 써서 값 3개가 담겨 있는 덩어리 하나를 위턴했습니다와 같이 받아들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적을 수 있고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 출력도 해볼 수 있는 대괄호가 아닌 소괄호를 쓰는 느낌의 친구를 그 형식을 우리가 민증을 까보면 튜플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튜플이 무슨 뜻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정시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구나. 막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런 데서 등장할 수도 있는 웹코드라든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단어기는 한데 아무튼 얘는 리스트랑 비슷한 느낌의 시퀀스 형식이고 아무 형식 값이나 담을 수 있는 친구기는 해요. 거기까지는 일단 리스트 형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친구는 차이점이 하나가 존재해요. 차이점이 뭐냐면 RET는 3,5 해서 RET에다가 튜플 하나를 담아놨다 칩시다. 이게 만약 리스트였다면 0번째 칸에 있는 3 대신에 3.0을 담겠다와 같은 저 값을 변경을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튜플 형식 값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생해서 이런 식의 할당문을 실행하려고 하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요. 튜플 형식 값을 일부분만 변경하려고 시도했는데 아쉽지만 튜플 형식은 그런 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7, 3,5 값을 3개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세트로 리턴하는 게 가능하고 그 하나의 세트를 파이썬 동네에서는 튜플 형식 하나의 값으로 간주를 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값을 하나의 세트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튜플 형식 값은 일단 한번 만들어 두면 나중에 그 값, 내용물 여러 칸들 중에 하나만 변경을 하는 게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제외하면 우리 막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본 적 있잖아요. x, y 할 때 괄호 많이 치잖아요. 또는 뭐 복소수 할 때 봤을 수도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보는 것보다 지금 보는 게 낫겠죠. 여러분이 myplane 0,0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컴마를 적어가면서 내가 지금 내 개인 평면 위에 0,0 자리 칸에 자원이 몇 개 있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 수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적는 0,0도 지금 위턴문에서 봤던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은 사실은 값이 2개 담겨있는 하나의 세트, 하나의 튜플을 대괄호 연산자, 대괄호 수식 이 안에다가 적어 놓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뭐 대괄호로 지금 둘러싸 놨으니까 굳이 소괄호까지 적게 만들면 너무 귀찮을 테니까 그냥 축약해서 이렇게 보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 값이 2개 담겨있는 하나의 세트, 지금 RET에는 3,5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튜플이. 그래서 그 튜플, 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얼마든지 대괄호 연산자, 그 대괄호 안에다 적어둘 수 있어요. 만약에 요거 한다면 이제는 내 개인 평면에 3,5 자리에 자원이 지금 몇 개 놓여있냐를 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여러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서 다루기 위해 예를 들면 2D 평면에서의 좌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요청과 관련한 부수적인 내용이라든가 등등을 다룰 때 중간중간에 이 튜플 형식을 적용을 해서 튜플 형식 값을 여러분한테 제공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튜플 형식 값을 만들어서 대괄호 수식을 계산하거나 위턴문을 실행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지금 시점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식 지금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길이는 뭐 0,0,0 뭐 본인이 원한다면 이게 될까 근데?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심지어 얘는 인트 형식 값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봐봐요. 얘는 아무리 봐도 중간에 컴마를 적어놨으니까 얘는 지금 값이 3개 담겨있는 뭔가 덩어리 하나를 만들려고 지금 적었구나라고 딱 감이 오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마치 그 우리 STR 형식 곱셈 할 때랑 비슷하게 0이 총 0개 들어있는 튜플을 지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건데 계산 결과값 보니까 인트 형식 0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은 지금 요 소괄호 열고 0하고 소괄호 닫은 이 표현을 이거 지금 계산하면 튜플 나오는 수식을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식에 그 먼저 계산해 줬으면 좋겠네와 같은 느낌으로 적을 때 쓰는 마치 이런 느낌의 괄호 표현으로 간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수식 괄호 열고 0 괄호 닫고의 계산 결과값이 그냥 인트 형식 0이 튀어나오고 곱하기 10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트값 0이 나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길이가 1인 값이 하나 들어있는 튜플 한 세트를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컴마를 찍어서 얘 지금 그 수식에서 먼저 계산하라고 하는 그 괄호 표현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계산하면 튜플 하나 나오는 수식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끔 괄호를 쳐서 진행을 하셔야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하면 이 튜플이라는 거 쓰는 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그 좌표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만 도입하셔도 큰 무리 없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직접 길이가 1인 튜플을 만들 일은 엔간해선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튜플 형식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미리 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 튀어나오고, 그래서 내가 게시한 요청 없다면 논이라는 값이 담겨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튜플 하나가 담겨 있을 건데, 그 튜플을 까면 각각 인덱스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 2번째 자리 이런 느낌의 값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와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전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 평면 여러분 얼마든지 대괄호 수식 써서 사용하실 수 있고, 공유 평면 같은 경우는 대괄호 수식해서 특정 한 칸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 걔는 이제 점을 찍어서 각각의 값을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름 사전을 털어가면서 인트 값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와 같은 내용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최종 버전 만들 때 여러분이 내 캐릭터의 효율 항상, 그러니까 1만 초 동안 수직각 캐릭터가 중심 칸 주변에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일하면 그거만큼 시간 낭비가 없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0.2인분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각 캐릭터들은 꼭 다른 이 거점 주변에서 수집이 끝났다라면 다른 거점을 물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작업자 캐릭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직각 캐릭터들을 위해 본인의 기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점을 짓는 걸 어느 정도 중시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멀리 있을수록 자원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증가하냐, 멀리 있을수록 점유하는 데 드는 자원량이 얼마나 증가하냐와 같은 것들을 이런 수식을 써서, 이건 실제 수식을 복붙해 온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따른 자원량, 중심칸 주변에서 5만큼 놓여 있고 32 떨어져 있으면 6, 7, 9, 그래서 1024만큼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면 512,512 자리에는 자원이 37개가 한 칸에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점유하기 위해 중심칸 바로 옆을 점유하기 위해 25만큼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 평면 위에 칸 5칸어치 자원을 수집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만큼 모으는 게 우리 튜토리얼 시나리오 넘버 1이었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 값은 점점 줄어듭니다. 일단은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이게 다시 증가하는데 대충 거리 1024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12,512에서는 한 칸의 자원이 37씩 놓여 있고 점유하기 위해 자원이 64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두 칸에서 자원을 빡빡 끌고 가지고 점유에 사용하면 그 칸에 대한 점유를 끝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오래 걸리겠죠. 우리 능력 진화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명이서 팀으로 이 칸에 대해서 수집 및 점유를 수행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각각의 칸에서 자원을 37씩 들고 와서 점유에 때려 부으면 무조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적은 인원이 더 적은 개인 평면 위의 칸에서 수집을 해서 점유를 달성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점유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거점 건설 같은 경우는 중심칸 주변에서 거점을 건설하려면 10칸 어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점점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1024 정도 되면 이론적으로 만초 안에 거점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못 짓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일단 제가 상정하는 거는 대충 256 정도를 넘어가면 거점 하나 짓기 위해 필요한 자원량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거점보다는 텔레포터를 짓는 거를 좀 더 우선시하는 거를 의도를 하고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포터 같은 경우는 중심칸 주변에서는 거점의 2배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10칸 어치면 얘는 20칸 어치가 필요해요. 그렇긴 한데 얘는 거점 건설에 필요한 자원량의 증가 폭에 비하면 그 비율이, 증가율이 적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1024칸까지는 꾸준히 감소를 해서 7칸 어치만 들고 와도
바로 중심칸으로 워프할 수 있는 텔레포터를 건설할 수 있게끔 마련이 돼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도 결국은 다시 증가하기는 해요. 점유도 마찬가지고 거점은 그 순간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한 칸을 점유하기 위해 수집해야 되는 게임 평면이 칸수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조금 이에 수렴하는 느낌이 되고, 얘도 언젠가는 다시 증가를 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충 우리 1만 초 동안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일일 거기 때문에 이동을 1024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일 거기 때문에 저쪽 측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요 표를 보고 그러면 내가 대충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대충 거리 한 128 정도 되는 그 부근에서 내가 주로 활동하겠어. 그러면 거기서의 난이도, 각각의 행동의 난이도, 필요한 자원량, 놓여있는 자원량은 이 정도니까, 그럼 내 힘 능력치, 내 체력 능력치는 이 정도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뭐 적당히 민첩에 넣어두고 스타트하면 되겠구만 것 같지. 여러분의 캐릭터를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튜닝을 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캐릭터들은 본인이 직접 거점을 짓는, 텔레포터를 짓는 역할이니까 여기 지금 거리가 얼마니까 여기다 거점 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오래 걸릴 테니까 여기는 그냥 텔레포터만 지어놓자. 아니면 여기는 지금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있는 중심칸 주변이니까 여기다가는 일단 거점을 빼곡하게 지어두는 게 좋겠구만과 같이 각 상황에 맞는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분기 흐름을 또는 적절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내용물을, 파이썬 문장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플레이 하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22장 설명이 끝나요.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당신? 일단은 이 정도로 일단 썰을 풀어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내 캐릭터, 내 수집가 캐릭터 만들기를 한번 204호 내려가서 살짝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대충 아마 이런 것도 결국은 코드 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무슨 값을 리턴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물을 조그만 함수 하나에 대한 함수 정의로 압축을 해서 적어두는 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 12-1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12-2는 일단은 튜토리얼 비슷한 느낌으로 예시 코드를 몇 개 적어온 게 있으니까 그거 일단 구경해보고 시간 여유가 되면 최종 목표를 도전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종 목표를 다음 주로 미루는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40분이니까 뭐 25분 쉽시다. 15시 05분에 일단 재개를 하는 걸로 하고, 당신 여기 뭐 좀 오래 앉아 있어도 될 거예요. 뭐 앞에 친구들 일찍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내려가서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